있을까요? 단순히 논문 표절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있는 논문을 심사한 교수들에 대한 조사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행여나 작금의 상황에서 딴짓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김건희의 박사 논문을 두고 적폐들은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일이 나는 등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박사 논문을 염두에 두고 국가 보조금을 탔다면 사기죄로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김건희에 대해서 2007년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관상궁합을 보는 앱을 만든 뒤 해당 사업 계획서를 고스란히 박사 논문으로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보고서를 2007년 본인의 국민대 박사 논문에 인용도 없이 사용을 했다. 국가보조금은 사용처와 결과물 유형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건희의 행위는 논문 표절 정도가 아니라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 법률 침해라며 보조금법 위반은 물론이고 횡령과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을 향해서 본인 배우자의 사안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사실을 밝혀야 되고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라고 윤석열에게 주문까지 했습니다. 김건희의 죄가 또 하나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원 의원의 말처럼 횡령과 사기죄가 추가된 듯합니다. 최은순도 정부의 돈을 편법으로 부당 취득해서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데 모녀가 그냥 아주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4대강 반대 인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시정일관 본인은 몰랐다며 오리발 18개 정도 내민 박현준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을 했다.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에 4대강 주요 사업 반대 인사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감찰실 조사로 확인이 됐다. 위 문건을 보면 피고발인은 불법 사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까지 지시받는 등 불법 사찰에 관여, 개입 혹은 보고를 받았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시장이 재보선 당시인 지난 3월 11일과 22일 100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해명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밑에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끝까지 다 쓰는 자기 거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놈 밑에서 보고 배운 게 그런 것이겠죠.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자들인데 입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이 깨끗할 리 없겠죠. 선거법 위반은 6개월 이내에 기소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어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국민당의 이준석이 저녁 만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에게 다 지급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100분 만에 다시 합의가 번복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당대표라고 본인이 결정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했던 이준석이 국민당 내 기득권들에게 크게 혼쭐나고 나서 급하게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런 이준석의 모습을 보니 과거 나경원이 생각이 납니다. 나경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이인영 원내대표와 실컷 합의를 해놓고 뒤돌아서면 수시로 입장을 번복을 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국민당은 변하지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민주당은 이준석과 국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대선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 긴급 소방수를 뿌린 다음 두텁게 재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면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여야정에 각성을 요구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도 아무리 약속이 헌시작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거는 아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상대 당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공당이라면 이런 번복 논란이 있을 수가 없다. 의원들의 불만은 당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이유가 될 수 없다. 국민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마라. 민생을 최우선하는 정치, 본연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회 BJ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의원식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모든 국민이 피해보는 기간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에 따르고 피해를 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지금보다 대폭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수용해야 한다. 길을 내는 것은 정치가 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내는 길을 따르는 것이다. 정부가 반대해서 국회가 결정을 못할 정도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홍남기를 향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취지는 잘 새겨 듣겠지만 저는 재정 운영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득 1분위 소득 하위 20%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20% 감소를 했지만 소득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없었다. 지난해 하위 20%는 부채가 늘었지만 상위 20%는 오히려 줄었다. 오브리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드린다 라고 말을 했고, 어제 양당 대표 합의에 대해서 전국민 100% 지급에 동의 안 한다는 것이냐 라고 묻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는 네,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일개 곳간지기가 일개 공무원이 돈줄을 쥐고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뭐하러 협의를 합니까? 의미 없습니다. 끝까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 편가르게 하겠다라는 국인당의 입장과 결을 갖지